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이 PF 대출 만기 시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캐피탈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금감원은 어제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일단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메리츠 캐피탈 등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증권사부터 보험사, 캐피탈사까지 범위를 넓혀서 총 7곳에서 8곳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자들이 일부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서 금융사들이 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시행사로부터 대주단 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했는지 점검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리와 더불어 자문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이 예정돼 있고 금감원 쪽에서 고삐를 죄이고 있다는 소식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역시나 AI 반도체 관련된 훈풍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오늘 18일부터 21일 미국의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GTC 2024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전시 부스를 차리고 HBM3 같이 이 브랜드 샤인볼트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공개했던 24GB 용량의 HBM3 8단과 더불어서 업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36GB HBM3 12단 제품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HBM3 12단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엔비디아 행사에서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놓칠 수 없는 고객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HBM3 12단 샘플을 이미 엔비디아에 보낸 상태고요.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한다는 전략이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차세대 HBM 시장에서는 더욱더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역시나 GTC 2024에서 전시 부스를 차린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자사 HBM3와 HBM3E 같이 실물 메모리 칩을 전시합니다. 36GB 용량의 HBM3 12단 등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도 공개할 예정이고요. 마이크론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24GB HBM3 8단 제품 양산에 나섰습니다. HBM과 관련돼서 메모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GTC 2024 행사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달러 약세 전망이 대안자산으로 묶이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 선을 경신했고요. 이후에는 약간 좀 조정을 받는 양상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잘 아시다시피 각각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금리나 약달러 환경에서는 빛을 보는 대체자산, 대안자산으로 함께 묶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풀인데요. 국제결제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효과를 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가격 급등 당시에도 여러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에 나섰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금 역시나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 선물시장 참가자들도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과 관련돼서는 엘컴텍이나 IT센, 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엘컴텍의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도 소폭 상승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개별 소식인데요. SK 디스커버리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매입한 약 100억 원의 자사주 소각과 올해 추가로 약 2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과 매입은 지난해 7월 SK 디스커버리가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당시에 SK 디스커버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소각하기로 한 자사주 100억 원어치는 2023년 7월부터 신탁 계약을 통해서 매입을 했던 이 관련된 25만 2천 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 디스커버리는 신탁 계약 방식을 통해 추가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신탁 계약 종료 이후에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각과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는 총 300억 원 규모로 종가 기준으로는 70만여 주라는 점, 발행 주식의 4%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SK 디스커버리도 시간외에서 상승했는데요. 관련 종목 오늘 정규장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시프트업이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프트업은 게임사입니다. 2013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모바일 콘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승리의 여신 니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28억 원의 매출과 7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 종목들을 좀 묶어드리는데요. 대성창투가 어제 이 소식 덕분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역시나 시프트업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이렇게 시프트업 관련 종목들도 들썩일 수 있다는 점 오늘 정규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가 일반 청약을 마쳤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이틀간 좀 진행이 됐었는데 공모주 청약에서 2,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조 2,600억 원을 모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앞서서 5일 동안 진행이 됐던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은 9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참여 기간만 국내외 모두 합쳤을 때 2천여 곳에 이르는데요.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를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오상헬스케어는 이번 IPO를 통해서 확보한 공모 자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연속 혈당 측정지를 개발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설비의 자동화를 늘리는 등 이렇게 투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오는 7일에 납입을 거쳐서 1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모회사, 오상자이엘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